수원지법은 17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2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 자택에서 아내 B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주먹과 손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이불로 쌓아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채 2달간 방치했습니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처증이나 외도 의심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범행의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 지인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올해 2월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그녀의 아들까지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 21부 부장판사 장찬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교제 중이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의 A씨의 남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13세 아들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과 유족의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 측은 아들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아들은 사건 이후 2차례 수술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 여성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정신병원에서 50대 지적장애 2급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고 복부를 걷어차고 빗자루로 목을 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쌍방 항소한 가운데 A씨 측은 업무 과중과 열악한 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5월 13일 예정되어 있다. 일행이 도로에 던진 맥주병을 치우려던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달려오던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일행이었던 여성이 도로에 맥주병을 던져 깨지자 이를 치우기 위해 차도로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합차 운전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전방주 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맥주병을 던진 여성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의 한 학과 MT에서 성희롱과 부적절한 언행이 난무했다는 폭로가 잇따르며 학교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진행된 MT에서 신입생에게 입에서 입으로 술을 넘기는 러브샷 5단계를 강요하고 술 취한 선배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추행이 있었다는 폭로가 에브리타임 등 대학 커뮤니티에 연이어 올라왔다. 심지어 MT게임 도중 성행위성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음담 패설도 서슴없이 오갔다고 알려졌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다시는 외부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불참 선언까지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학과 학생회는 동성 간 자발적인 러브샷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일부 조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은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학교 측은 인권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선대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 자리에서 사장,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도주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경기도 고양시 한 경호업체 대표 A씨는 성비위로 해고된 20대 직원 B씨를 위해 자신의 집에서 송별 술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젖병을 씻던 A씨의 아내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바지를 벗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아내의 비명에 다른 직원이 문을 열자 B씨는 바지를 내린 채 도주했다. B씨는 과거에도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동료에겐 성적 모욕을 일삼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에 있던 현금까지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상태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잘 먹고 가라는 마지막 정의, 이런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2억 원짜리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유도 없이 파손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15일 새벽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차된 사이버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한 남성이 발로 차부쉈다. 범행 후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도주했다. 피해 차량은 인근 병원이 홍보용으로 2억 원 주고 구입한 귀한 차량. 사이드미러만 140만 원 상당. 실제 수리비는 훨씬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CCTV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고 보니 같은 수법의 사건이 일주일 전에도 있었다. 10일 한 남성이 횟집 수족관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도주한 것. 피해액만 350만 원에 달한다. 누리꾼들은 저 사람 또 나온 거 아냐? 분노 조절 장애의 금융치료가 답이다. 잡히면 진짜 돈으로 혼나야 등 분노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재물손괴죄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 성매매 집결지에서 강제 철거된 여성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이들은 속옷차림, 수면잠옷, 반려견 동반, 몸을 벗은 채 항의까지 이어가며 17일 성북구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새벽 5시 반부터 모인 여성 30여 명은 성노동자도 사람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고 일부는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저항했다.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자 천막을 감싸며 스크럼을 짰고 김수진 위원장은 옷을 벗은 채 경찰과 대치하며 현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 위원장은 속옷도 못 챙기고 나왔다. 사람을 물건처럼 버리는 게 더 수치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성북구청은 철거된 건물이 업소가 아닌 주택이라며 법원 명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고 임시 숙소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2주 대책 없이 내쫓는 건 생존권 박탈이라며 싸움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영석 부장판사는 17일 문 씨에게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면허 취소 수치의 약 2배에 달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9%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문 씨는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추돌했고 당시 사고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회적 파장은 컸다. 더불어 문 씨는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그리고 제주협재 별장 등 3곳에서 허가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모두 사업자 등록 없이 온라인 예약을 통해 숙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명백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